공산당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구만. 스티커를 파란색으로 바꿔줬어요. 이제 좀 자본주의 느낌이 나는구만. 거의 모든 거를 셀프로 해야 되네. 환승을 끝내고 비행기 타는 대기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이야, 공항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무리 공항이지만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 요리 파는 거 있으면 중국 요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또 음식으로 유명하니까. 아니 이게 공항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데 가게가 문을 닫은 데가 많네. 상하이 든킨 도나스도 장사를 안 하고. 맛있기는 당연히 맛있는데 너무 예상되는 맛이라서 딱 비주얼을 봤을 때 이런 맛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맛이 납니다. 이건 좀 특이한 맛이 나. 고기 밑에 콩이 깔려있는데 콩은 썩 그렇게 달갑지 않은 얘기구만. 술안주로 좋겠다 비주얼이. 이게 상하이 푸동공항에 와이파이를 쓰려고 그러니까 중국 전화번호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와이파이 키오스크에 등록을 해서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권까지 스캔한 다음에 와이파이 이용하면 와이파이로 좀 야한 거 보기도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보면 진짜 다 아는 거잖아. 요거를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딸기우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 딸기우유보다 약간 더 시큼한 맛이 나네. 생각해보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얼마나 멀다고 이 정도 건너와놓고 뭔가 색다른 맛을 기대하는 게 조금 양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아침에 퇴근해서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사부작 썼습니다. 자, 그럼 아까 김해 국제공항에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번 여행에 관한 브리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 말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사실 발리를 제외하고는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크게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갈 곳이 한국인들이 진짜 거의 안 가는 곳이라 가지고 첫 편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짧게. 일단 인도네시아 인구가 대략 2억 8천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5.5배 정도 되는 거죠, 인구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큰지 좀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준비했거든요. 인도네시아 지도 싹. 일단 인도네시아가 적도에 딱 걸쳐있는 나라인데 동서 길이가 5120km입니다 5120km.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얼마나 긴지 체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에서 인도 뉴델리까지가 약 4800km거든요 한국에서 인도 가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으로 가는 게 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렇게 크다 보니까 시간대도 3개나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약 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간단한 개념 잡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수도 자카르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 발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어디냐? 인도네시아 서북 쪽에 있는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섬 수마트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수마트라는 지역도 작은 지역이 아닌 게 면적이 47만 km 제곱이거든요. 대한민국 면적이 한 10만 km 제곱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면적의 한 5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할 수 있죠. 2022년 기준 수마트라 인구는 약 6천만 명. 우리나라보다 1,000만 명 많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5배인데 인구는 1,000만 명밖에 더 안 많대. 그러면은 저는 수마트라에서 어디를 갈 것이냐. 인도네시아가 이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지도에 다 찍어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 가는 거는 진짜 불가능입니다.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여행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마트라, 그 중에서도 북수마트라에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목적지를 말씀드려야겠죠. 비행기를 타고 반다 아체로 들어갈 겁니다. 반다 아체라는 지명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2004년에 거기서 엄청나게 큰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반다 아체 공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 지도에는 작아서 나오지도 않지만 북쪽으로 조금 더 가서 뿔라우에라는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뿔라우가 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뿔라우에 섬이란 곳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갈 거라는 지리적인 위치 그 정도의 정보 전달은 된 것 같고요. 자세한 설명은 각 여행지 갈 때마다 또 짧게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반다하체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3번이나 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김해 국제공항에서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그거는 지금 완료를 했죠. 그 다음에 상하이 공항에서 또 긴 대기 시간을 가졌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룻밤을 노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반다하체로 들어갈 겁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상당히 피곤하지만 굉장히 흥분되는 상태다. 그 말인즉슨 지금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수마트라 지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영상 첫 편부터 또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은 보자마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갈 거니까 꾹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상하이 공항에서 짱 박혀 있다가 쿠알라룸푸르로 떠날 때 뵙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시고요.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약 17시간 만에 도착지도 아니고 중간 기점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을 했네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반다체까지는 중국 동방항공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이기 때문에 환승이 안 됩니다. 출국 심사를 받고 내일 아침까지 공항에서 노숙을 하다가 다시 입국 심사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반다체를 가야 됩니다. 야, 슬슬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는 것 같은. 이거 여행도 이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앞으로는 직항 있는 데만 다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를 타야 되는 건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 받는 데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거리가 긴 공항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드디어 도착한 입국 심사장. 또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로 무비자 말레이시아 입국하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입국 심사 시원하게 완료했습니다. 가방에 때 묻지 말라고 레인 커버를 씌워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게 됐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살짝쿵 배가 좀 고프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야간 근무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지금 거의 17시간 잠 제대로 못 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여행을 가면은 너무 흥분돼가지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분명히 지금 몸 상태는 굉장한 피로가 쌓여 있을 텐데 피로가 생각보다 느껴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이런 도파민의 작용 기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치킨집인데 이름이 포핑거스네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가락 빨아먹다가 손가락 한 개 없어져서 그런가 약 8,100원짜리 치밥. 치킨 매니아의 엄격한 평가가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간장치킨 조금 더 열심히 튀겨서 크리스피한 맛. 좋습니다. 치킨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약간 야채 같은 샐러드 시원하게 맛 좋네. 우리나라 약간 김치나 치킨무 같은 포지션인데 밥이랑 치킨이랑 같이 먹기 굉장히 어울립니다. 약간 공항이라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맛은 뭐 훌륭합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짱박힐레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3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터미널 2로 왔습니다. 신기하게 터미널 2에 이런 캡슐 호텔이 있는데 3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체크인하면 한 2시간밖에 이용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야, 3시간짜리 캡슐 호텔. 3 hour? Yes, 3 hour. 말레이시아 돈 환율을 모르니까 뭐 비싸봐야 한 2, 3만원 하겠지 하고 결제했는데 무슨 5만원이 찍히냐? 3시간에 5만원이면 한국 모텔 대실보다 훨씬 비싼디? 일단 3시간에 한 48,000원짜리 캡슐 호텔 이 락커키 한 개 주고 방 열쇠 한 개 주고 그리고 샤워 털어줍니다. 근데 뭐 샤워는 제가 뭐 그렇게 잘 씻는 사람이 아니라서 굳이 지금 샤워를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락커가 캐리어 넣으라고 만든 락커인가봐요. 엄청 크다. 디자인이 뭔가 공장 같지만 좀 않아요. 아, 여기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최근 그냥 장식인 것 같고 간단한 커피랑 물 마실 수 있는 데도 있다. 근데 왜 안 돼? 왜 안 돼? 여 안에 들어오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한 2시간 정도 푹 잤습니다. 근데 괜히 2시간 정도 자니까 더 피곤하네. 약간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에피타이저만 맛보게 해준 느낌. 제대로 리뷰하려면 제가 샤워장까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씻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거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반다하체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다. 야, 여기는 새로 지은 터미널 2라서 그런가 시설이 아주 삐까번쩍하네요. 좀 푸드코트 온 것 같네. 백화점. 자가환승이 체크인할 때 줄 서서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게 진짜 지옥인데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표도 그냥 키오스크에서 뽑고 수화물도 그냥 내가 셀프로 줄 안 서고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요. 아, 한 30분 정도 더 자다 왔어도 됐겠는데요. 스마트하구만. $35 주고 인도네시아 도착 비자 구매 완료.